학창시절 우리는 하나의 공식을 철석같이 믿으며 자랐습니다. 머리가 좋으면 아니면 지능이 높으면 경제적인 성공은 당연히 따라온다고요. 근데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잘했던 그 친구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아마 당신과 비슷한 회사에서 비슷한 월급을 받으며 야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반대의 케이스도 있죠. 학교 다닐 때 공부에 관심도 없고 맨날 뒷자리에서 딴짓만 하던 그 친구. 그 친구가 어느 날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로 당신이 10년 모을 돈을 단 1년 만에 벌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지독한 모순, 대체 원인이 뭘까요? 역설적이게도 그 원인은 바로 당신의 높은 지능에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당신의 높은 지능은 사실 생존을 위한 지능이지 돈을 벌기 위한 지능이 아닙니다. 지능이 높을수록 우리의 뇌 깊숙한 곳, 공포와 감정의 센터인 편도체는 위험을 훨씬 더 빠르고 생생하게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성의 센터인 전두엽은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에너지를 총동원하죠. 아주 정교하고 복잡하고 그럴듯한 방어 계획을 세우고요.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뛰어난 지능이 불을 쟁취하는 공격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논리적인 방어 기제로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지능의 함정 10가지를 이후 10번부터 이후 1번까지 카운트다운 방식으로 하나씩 파헤쳐 드릴 거예요.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능을 까는 영상이 아닙니다. 지능을 방어용에서 수익용으로 바꾸는 사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이후 10번째, 목표 과부하 효과. 제 주변에 이런 분 계세요. 몇 년째 유튜브 해야지 하면서 아직도 시작 못하고 계시는 분. 왜 그런가 하고 이유를 들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 편집 실력이 부족해. 그리고 조명이랑 카메라 세팅이 아직도 좀 안 된 것 같아. 좀 더 배우고 하려고. 근데 이게 진짜 문제일까요? 아니죠.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이분 머릿속에는 이미 100만 유튜버의 채널이 그려져 있습니다. 조명도 완벽하고 편집도 세련되고 썸네일도 아주 멋진 그 채널. 그걸 기준으로 지금 시작점을 바라보면 스마트폰 하나 들고 안녕하세요, 저 처음 찍어보는데요 하는 그 첫 영상이 너무나 초라하고 창피하게 느껴지는 거죠. 심리학자 로크와 레이썸의 연구가 이걸 설명해 줍니다. 목표가 너무 크고 추상적이면 오히려 첫 행동이 억제됩니다. 우리 뇌가 에베레스트 정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동네 뒷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시작의 기준이 한 걸음이 아니라 위대함이 되는 순간 시작은 언제나 자동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죠. 부자들이 처음부터 완벽했던 게 아닙니다. 넷플릭스의 창업자는 첫 사업 아이디어가 DVD 우편 배달이었어요. 그리고 아마존의 첫 창고는 제프 베이조스의 집 차고였습니다. 심지어 첫 상품은 달랑 책 몇 권이었고요. 그들이 위대한 이유는 처음부터 완벽해서가 아니죠. 초라한 첫걸음을 창피함을 무릅쓰고 내딛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목표가 너무 크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그냥 작게 시작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또 등장합니다. 똑똑한 뇌가 작은 시작을 허락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9번째 이유입니다. 무질서를 견디지 못하는 뇌.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해요. 논리적이고 정교한 시스템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주변 모든 변수가 다 계산되고 내가 세운 계획이 빈틈없이 맞아 떨어질 때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잠깐, 우리가 아는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시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깔끔했을까요?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는 초기에 200명이 넘는 투자자에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창업자들은 처음에 에어매트리스에서 자는 숙박 서비스를 팔았어요. 지금 들어도 좀 황당하죠. 당시에도 아마 황당했을 겁니다. 비즈니스의 본질은 아주 엉망진창 그 자체입니다. 일단 부딪혀서 깨지고 고객들한테 욕도 먹어보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요를 발견하기도 하죠. 그런 혼돈 속에서 우연히 기막힌 해결책을 찾아내는 무한 반복 과정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똑똑한 뇌는 깔끔한 계획을 선호하죠. 현실의 이 더러운 무질서를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혼돈이 시작되는 순간 뇌는 이렇게 속삭이죠. 아직 준비가 덜 됐어. 조금만 더 공부하고 시작하자. 완벽한 계획이 나오면 그때 시작하자. 신경과학에서는 이걸 분석 마비라고 불러요. 전두엽의 계획 기능이 과부하에 걸리면 우리 뇌는 아주 교묘하고 치명적인 착각을 일으킵니다. 준비하는 과정을 마치 내가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책상에 앉아서 사업계획서를 쓰고 있으면 내가 뭔가 되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하루 종일 시장 조사를 하고 경쟁사 분석을 하면 뭔가 일이 엄청 진전된 것 같거든요. 근데 통장 잔고는 빵원입니다. 완벽한 계획서는 실행을 미루기 위한 가장 지적인 변명이라고 하죠. 부자는 깨끗한 설계도 위가 아니라 흙먼지 날리는 아사리판에서 탄생합니다. 8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실 거예요. 나도 사실 유튜브 해보고 싶어. 책도 써보고 싶고 사업도 해보고 싶어. 근데 지금은 왠지 때가 아닌 것 같아. 영감이 좀 떠오르고 확 뭔가 불타오르는 동기가 생기면 그때 시작해야지. 근데 그 불타오르는 동기는 언제 올까요?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동기를 기다리는 분들 중 대부분은 평생 기다립니다. 왜냐고요? 최신 신경과학이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기가 행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동기를 만듭니다. 뇌는 가만히 생각만 할 때 도파민을 주지 않습니다. 도파민은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행동을 시작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심리학의 행동 활성화 이론이 말하는 것도 이거예요. 아주 작고 하찮은 행동이라도 일단 시작을 해야 뇌의 보상회로에 도파민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 도파민이 다음 행동을 끌어당기는 모멘텀, 즉 가속도가 됩니다. 마치 자전거 타기랑 비슷해요. 자전거는 멈춰 있을 때 가장 불안정하죠. 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페달을 밟기 시작하면 바퀴가 돌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균형이 잡히죠. 동기도 똑같아요. 작은 행동을 시작하면 그 행동이 다음 행동의 연료가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이걸 확인했어요. 운동하기 싫은 날 딱 5분만 하자 하고 시작한 사람들 대부분이 5분을 훌쩍 넘겨서 30분 가까이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 5분을 시작하는 것, 그게 전부였던 겁니다. 우리의 감정과 동기가 완벽하게 세팅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황금 같은 기회비용이 조용히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7번째 이유입니다. 잠재력 중독. 상상 속 성공이라는 마약.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있는 함정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어. 이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솔직히 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위험하냐면 이게 사실이거든요. 당신은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해낼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하지만 그 가능성이 오히려 당신의 발목을 꽉 잡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지금 이 순간 상상 속의 완벽한 버전의 당신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대박을 칠 수 있는 당신. 그 상상 속에서 당신은 아주 완벽하고 유능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지금 당장 실제로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첫 결과물은 엉망일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제품을 만들었다면 고객 반응도 아주 차가울 수 있습니다. 그 초라한 현실을 실제로 마주하는 순간 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하는 그 자아상이 흔들립니다. 뇌는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죠.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 심리학자 버글라스와 존스는 1978년 이 현상을 자기 불구화 전략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자, 시험 전날 밤새 공부하기보다 굳이 방 청소를 하거나 게임을 하면서 시험은 원래 평소 실력대로 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애들 있죠. 왜 그럴까요? 나중 시험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 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어젯밤에 공부를 못해서 라는 변명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사업을 망할 수가 없죠.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영상이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준비하자. 야, 나는 마음만 먹으면 서울대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며 게임만 하던 그 학생이 어느새
야, 나는 자본금만 모이면 대박 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40대가 됩니다. 여러분, 잠재력은 은행에 모셔두는 예금이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는 잠재력은 당신의 시간과 인생을 갉아먹는 악성 부채일 뿐입니다. 6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적 오만입니다. 분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뇌에는 은연중에 이런 변태스러운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일은 반드시 어려워야 한다. 내가 고통스러운 고민이 있어야만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좋은 점수를 받고 쉬운 문제는 점수가 낮고 그만큼 가치가 없고. 하지만 시장은 학교 시험지가 아니죠. 소비자가 우리 물건을 살 때 드는 생각이 뭘까요? 이걸 만든 사람이 얼마나 고민을 했나, 얼마나 고생을 했나 이런 걸까요? 아니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그것만 생각합니다. 시장은 당신의 지적 고통에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게 유용한가 여기에만 지갑을 엽니다. 제가 아는 유튜버 중에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는 채널이 있습니다. 콘텐츠 주제는 계란 삶는 법, 뭐뭐 만드는 법.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봅니다. 심지어 아주 많이 봅니다. 부자들은 화려한 혁신이 아니라 지루하고 뻔하고 단순한 씨앗을 매일 꾸준히 심는 겁니다. 그 씨앗들이 복리처럼 쌓여서 어느 순간 수확이 됩니다. 부를 쌓는 건 천재적인 혁신가의 방식이 아닙니다. 지루한 씨앗을 매일매일 심는 우직한 농부의 방식입니다. 5번째 이유입니다. 복잡성의 저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의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무를 베고 자르고 조립하죠. 4개의 다리 만들고 엉덩이 받침 만들고 등받이 만들고 그럼 끝. 근데 분석적 사고를 좋아하는 분들은 의자 만들기 전에 이런 걸 생각합니다. 어떤 나무가 최적의 소재일까? 오크, 애쉬, 월넛, 메이플. 인체공학적 각도에서 등받이 기울기는 몇 도가 좋을까? 앉았을 때 허리 곡선을 지지하는 최적의 형태는? 예술적 신미성과 실용성의 균형은 어디일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떤 가격대를 형성해야 하고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까? 그러다 결국 나무 한 그루도 베지 못합니다. 이걸 흔히 분석 마비라고 하죠. 뇌가 최적화라는 명목하에 끝없는 계획 루프에 빠지는 걸 말합니다. 여기 핵심은 이겁니다. 단순하게 시작한 사람이 이미 의자를 10개 팔고 있을 때 최적의 의자를 꿈꾸는 사람은 아직도 설계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개를 팔면서 고객 피드백을 꾸준히 받은 사람은 진짜 어떤 의자가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완벽한 설계도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요. 단순함은 생각이 적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과까지 가는 길이 짧다는 뜻입니다. 4번째 이유입니다. 어쩌면 이 영상에서 가장 뼈아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요. 어릴 때부터 야, 너 참 똑똑하다. 넌 머리가 진짜 좋구나. 이런 칭찬을 듣고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지능이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정체성이 됩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캐럴 드웻 교수가 수십 년의 연구를 통해 밝혀낸 게 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 그러니까 지능이 타고난 고정된 것으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실패는 단순한 실수나 배움의 기회가 아닙니다. 한번 실패하면 나는 사실 똑똑하지 않아 라는 자아 정체성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뇌는 가장 안전한 방어 전략을 선택합니다.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앞서 살펴본 잠재력과 비슷한데요. 저는 이분들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왜냐면 그게 우리 인간들의 본능이거든요. 이게 그분들이 약해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뿌리 깊은 방어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보호받는 천재성보다 세상에 발가벗겨진 채 노출된 엉성한 노력이 결국엔 돈을 벌어다 줍니다. 3번째 이유입니다. 행동경제학에 아주 유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카너먼과 트버스키의 연구, 손실 회피입니다. 이 연구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인간은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같은 크기의 손실을 2배 더 크게 느낍니다. 아주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100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이 2배 더 강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혹시 이게 잘 되면 하는 기대보다 혹시 이게 잘못되면 하는 두려움이 당신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방어적 게임으로만 운영하게 되는 거죠. 내 평판이 흔들릴까봐 도전하지 않고 지인들이 날 비웃을까봐 아님 망할까봐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고. 근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5년 뒤, 10년 뒤 당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과 똑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부는 방어적 게임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틀릴 가능성, 실패할 가능성, 심지어 사기꾼 소리를 들을 가능성까지 감수하고 시장 한가운데로 나를 던지는 공격적 게임에서 나옵니다. 수비만 하는 팀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승부가 최선이죠. 축구를 생각해보면 골은 공격할 때만 넣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지능은 돈을 버는 강력한 무기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앞에서 분석적인 뇌는 확실성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공부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인과관계. 그게 명확해야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부의 기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짙은 안개 속에 있고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가장 성공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여기서 똑똑한 분석 능력을 가진 뛰어난 사람들에게 오히려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지능이, 그 뛰어난 분석 능력이 안개 속에 있는 위험을 더 생생하고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상상해낼 수 있거든요. 이게 실패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저렇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어. 이 시나리오가 너무 생생하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능이 안개를 뚫고 앞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안개 속의 위험 요소만 현미경처럼 확대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리스크가 너무 또렷하게 보이니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불확실성은 피해야 할 위험이 아닙니다. 기회가 숨어있는 공간입니다. 뛰어난 지능으로 안개를 뚫고 앞을 비추고 다음 한 발을 내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마지막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10가지 함정 중에 가장 근본적인 오해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시장을 수학 공식처럼 생각합니다. 충분히 분석하면 정답이 나온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보면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이길 수 있다. 근데 시장을 만드는 건 누굴까요? 사람이죠. 감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스러우면 패닉셀링을 하고 탐욕이 차오르면 포모에 휩쓸리고 옆 사람이 돈 좀 벌었다 하면 시기심으로 뛰어들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카너먼과 트버스키의 전망 이론이 증명했듯이 인간은 결코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들이 모여서 시장을 만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신이 차트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검토하고 논리적인 허점을 찾느라 주저하는 사이 덜 분석적인 누군가가 시장의 흐름에 일단 뛰어듭니다. 그리고 잘못됐을 때 수정하고 다시 뛰어들고 또 수정하면서 결국 기회를 선점하죠. 물론 무작정 뛰어드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뛰어든 다음에 배우는 것과 뛰어들기 전에 다 알려고 하는 것, 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의 창출은 책상 위에서 푸는 논리 퀴즈가 아닙니다. 불확실성이라는 흙탕물 속에서 수정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자, 지금까지 똑똑한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10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분 계신가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뛰어난 지능 그 자체는 절대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훌륭한 페라리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그 강력한 엔진을 나를 방어하고 분석하고 변명을 만들어내는 브레이크를 밟는 데에만 쏘았을 뿐입니다. 이제 조금씩 엑셀을 밟아보자고요. 엔진의 방향을 실행과 공격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이건 너무 단순해서 의미가 없어. 이건 내 수준에 안 맞는데? 라며 무시했던, 미뤄뒀던 그 작고 하찮은 일,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임계점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당신의 미래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런 당신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엉망진창이어도 좋아요.
창피함과 타인의 비웃음을 기꺼이 무릅쓰세요. 완벽한 계획서보다 허접하고 조잡한 첫 번째 결과물을 세상에 던져보세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직도 준비하고 분석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제는 행동입니까? 이 영상을 끄는 즉시 밖으로 나가십시오. 세상은 당신 머릿속에 있는 위대한 잠재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오직 당신이 현실에 내놓은 결과물에만 반응하고 지갑을 엽니다. 당신의 미래는 더 똑똑해진 당신이 아니라 더 용기 있게 망가질 준비가 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엉망으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라고 미뤄온 것, 그게 뭔지 댓글에 한 줄만 써주세요. 쓰는 그 순간이 당신의 진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